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방심하면 자칫 잘못 발음할 수 있는 표현 3가지를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그 전화기에 샵 버튼 있죠? 그 샵 버튼, 삐 소리가 나면 샵 버튼을 누르세요. 녹음 후 샵 버튼을 누르세요. 이 샵 버튼, 우물정자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당연히 우물정, 이거는 영어가 아니고 샵 버튼이니까 발음을 조금 굴려서 press sharp 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또는 저거 SNS에서 해시태그라고 하니까 hashtag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이 샵 버튼, 우물 정자는 영어로 pound sign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화기에서 삐 소리가 나면 우물 정자, 그 샵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할 때 press pound after the beep 이라고 하는데요. press pound.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그냥 느낌상 전화에서 뭔가를 눌러라라고 하면 그 누르는 대상이 샵 버튼 또는 그 별표 둘 중에 하나인데 샵 버튼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우리가 느낌상, 눈치상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운 좋게 그냥 그 상황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샵 버튼을 누르면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To send your message, press pound. 그렇기 때문에 이 샵 버튼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불리우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pound. press pound after the beep. 예를 들어, 너 그 샵 버튼 눌렀어? Did you press the pound key? 또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hashtag, 여기에서 hash, 그걸 그대로 써서 Did you press the hash key?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Did you press the hashtag button? 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Did you press the hash key? Did you press the pound key? Hello, did we lose anyone? Miss Dalco in Provo, you still on the line? Can you unmute and let us know? Yes, I'm here, Miss Brill. Great. Well, if any of you get disconnected, just dial back on the same number you were provided, followed by the access code, then press pound, and you'll jump right back in. 자, 그럼 샵 버튼, 이 샵 버튼을 하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또 샵 버튼이 있다면 그 반대에 있는 별표 버튼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별표 버튼, 요 별표 버튼은 어떻게 읽으실 건가요? 별표. 자, 물론 star, 이 star를 진짜 써도 괜찮아요. 별이니까 star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때려 맞췄다. 그 때려 맞힌 게 맞아요. 왜냐면 이 별표는 우리 눈에도 별표로 보이지만 미국인 눈에도 그게 별표로 보이나 봐요. 당연하죠. 이건 별표니까. A star sign. 근데 star sign 요렇게 쓰일 때도 있지만 원래 이 별표의 공식적인 명칭은 star 이게 아니라 asterisk 이거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누군가가 나한테 asterisk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asterisk 얘가 그 별표. 샵 버튼보다 asterisk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별표 같은 경우는 그 문서상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사항이나 주의사항 이런 거를 얘기할 때 특히 이 별표를 많이 쓰잖아요. Oh, there's an asterisk. Oh, there's a star sign. 여기 별표가 있네. There's an asterisk. There's a star sign. Aha! There is an asterisk! 그리고 literally, 진짜, 실제로, 정말로 이 문서상에 별표가 있는 게 아니라도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사항에 있다고 얘기할 때 그때 이 asterisk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서상의 별표, 이 별표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건 되게 특별한 조건이기 때문에 제한사항,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집중해 들으세요. 이렇게 강조할 때, 집중해 들으라고 강조할 때 there's an asterisk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We're offering a 50% discount. 저희가 50% 할인 행사를 제공 중인데요. We're offering a 50% discount. But there's an asterisk. 근데 여기에서 정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There's an asterisk. This offer expires at the end of the week. 이 제한은 이번 주까지만 유효합니다. This offer expires at the end of the week.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There's an asterisk there, provided you do the transformational assistance. 근데 이 asterisk, 이 표현이 쓰이는 대부분의 상황은 이 문서상의 그 별표를 얘기할 때이기 때문에 put an asterisk next to it. 옆에다가 이 별표 쳐놔. put an asterisk next to it. 이렇게 자주 쓰이는 것 같아요. There's an asterisk there for a couple of reasons. 어쨌거나 이 별표, a star sign, 요거의 공식적인 명칭은 asterisk.
asterisk 요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우물 정자 샵 버튼은 pound, pound 그리고 이 별표는 asterisk, asterisk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가 그 기호를 들어갔으니까 또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기호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이 문서나 이메일에 자주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호. 이거는 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겠지만 이메일에서 골뱅이는 at 이거죠. 아, 근데 저는 또 방심하면 at naver.com, at gmail.com 이렇게 .com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com이라고 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at naver.com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저 같은 갑자기 저의 지난 실수가 생각나니까 땀이 나는데 저 같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at naver.com, at gmail.com 이 골뱅이 at 그리고 .com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또 이메일 주소에서 네이티브가 자주 쓰는 거, 요 짝대기, hyphen 또는 dash. dash라는 발음이 더 쉬워서 저는 그냥 dash를 쓰는데요. hyphen, dash. 누군가가 자기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서 hyphen이라 그랬다. 그러면 저거는 dash, 요거 짝대기구나. 또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이메일 주소에서 dash, 요거 못지않게 진짜 많이 쓰이는 거. 특히 그 first name, last name 이렇게 이름으로 이메일 주소를 쓰시는 분들이 네이티브 중에 이 underscore를 많이 써요. underscore. 그러면 underscore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짝대기, 요 중간에 가로지르는 짝대기는 dash, hyphen, 그리고 요 맨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요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 걔는 underscore, 요거라는 거. 그래서 이메일 주소로 seul, S-E-U-L, underscore, K-U 요렇게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underscore가 뭔지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Clark underscore beavers at AOL.com. 자, 그럼 pound, asterisk, 그리고 at, dash, underscore 요거 정리했으니까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move on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구독자 요청 자료였는데요. 제가 전에 그 발음하기 힘든 표현들을 또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발음들을 이거 영상 정리해드렸는데 그때 저한테 되게 문의를 많이 주신 게 의외로 저는 이거의 발음은 다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요 purpose 발음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purpose 이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외운 거라서 당연히 발음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목적의 purpose 저는 생각해보니까 purpose 이거를 purpose P-O-S 이거를 pose 이 포즈를 취하다, 이 pose 요거로 생각해서 그런지 그 즈 발음을 내셔서 purpose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P-O-S이니까 purpose라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포스. 근데 얘는 발음이 일단 강세가 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펄이 크게 발음되고 나머지는 작게 발음돼요. 그리고 약간 포스보다는 발음이 나요. purpose. On purpose? What purpose? 솔직히 purpose든 그냥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발음하는 거 제대로 발음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purpose라고 발음했다. 그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발음해 보세요. purpose. 별거 아닌데 제대로 발음하면 좋죠. 근데 purpose, 이 발음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이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이 활용법이잖아요. purpose.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일상 활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purpose. 당연히 on purpose. 일부러. 이게 생각나지 않나요? on purpose. Do you think they left it out on purpose? 너 생각엔 그들이 그 부분을 일부러 빠뜨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언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러 문서상에서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아?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아? Do you think they left it out on purpose? You didn't do this on purpose? 자, 근데 일부러 하면 on purpose. 요게 생각나고 또 일부러로 자주 쓰이는 그 표현 하나 더 생각나지 않나요? 일부러. 여러분 deliberately 이것도 예전 했었는데 deliberately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deliberately 이것도 네이티브가 정말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on purpose 요거 못지않게 진짜 자주 쓰이는 deliberately. Do you think they left it out on purpose? 요거랑 똑같은 거. Do you think they deliberately left it out? 걔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일부러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아? Do you think they deliberately left it out?
And worse, you're deliberately losing. 자, 그럼 마지막 여러분 이 마지막 영상은 제가 영상을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그 행동이 무엇인가 한번 유추해 보세요. I'm just ironing my shirt. 여러분 ironing 이거 잘 들으셨나요? iron 다리미질하다의 그 iron 이거를 아이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iron 우리 아이언맨이라고 하지 아이롱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I am Iron Man. I'm just ironing my shirt. 그리고 셔츠 S 붙이지 말고 셔츠 하나만 다리미 중이기 때문에 I'm just ironing my shirt. I like your shirt. 너 셔츠 예쁘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단수로 써주셔야 돼요. 셔츠 하나이기 때문에. Where are you going? Why is your shirt ironed? I'm going out. 근데 우리가 이 iron이란 단어를 다리미질 하다라고만 외우면 저거는 뭐 내가 다리미질 한다는 거를 뭐 네이티브한테 자주 얘기할 일도 없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iron 이걸 보면 어떤 표현이 생각나시나요? 저의 구독자분들이라면 iron 이걸 보면 다리미 이것도 당연히 생각나지만 iron이 평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iron out 요거까지 기억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iron out 이라고 하면 문제점이나 뭐 오해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해소하다 해결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iron out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마치 셔츠를 이렇게 다리미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그러한 주름, 문제, 오해 이런 거를 진짜 말끔하게 쫙 펴가지고 해소하는 것처럼 쫙 펴진 진짜 구김 하나 없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상태로 만드는 거 그게 iron out이라는 거. iron out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평소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몰라요. iron out. Well, we got some problems to iron out. 자, iron out. 얘가 가장 좋아하는 짝꿍 단어는 details인데요. iron out the details.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조율하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큰 틀, 요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정확히 뭐 몇 명이 갈 건지, 몇 시에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세부 사항 같은 거를 이렇게 조율해서 확정 지을 때 그래서 good to go. 이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겠네. 이 상태까지 만드는 게 iron out the details. We'll iron out the details later.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세부 사항 같은 거는 정하도록 하자. 조율하도록 하자. We'll iron out the details later. 그러니까 지금은 큰 틀만 잡고 자세한 세부 사항은 나중에 정하도록 하자. We'll iron out the details later. You come visit me in Staten Island? Yeah! Or, you can come to Brooklyn, the seven of us, one of you, but we can iron out the details later. 또 we're still ironing out some details. 아직 세부 사항 몇 개를 좀 조율 중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는 다 정해졌는데 약간 몇 가지 세부 사항 이런 것들을 정하는 중이다. 조율 중이다. We're still ironing out some details. We have a plan. We have a plan. We're ironing out the details. Yeah, okay. 하나 더. Let's just circle back when you've ironed out the details. 너가 세부 사항 같은 것까지 다 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자. Let's just circle back when you've ironed out the details. 그러니까 자세한 것까지 다 확정되면 그럼 나한테 연락해. 그때 다시 얘기하자. Let's just circle back when you've ironed out the details. And let's just circle back when you've ironed out the details. 그래서 iron out, 문제점, 오해, 마음에 걸릴 만한 그러한 주름 이런 것들을 쫙 피는 거. 뭔가를 해소하고 해결할 때 iron out, 요거를 자주 쓴다는 거.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평소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지만 자칫 방심하면 잘못 발음하기 쉬운 표현 3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3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였던 것 같은데 구슬의 욕심이 가득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에 담은 표현들만큼은 꼭 확실히 정확히 발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